안녕하세요. 단풍놀이 좀 다녀오셨나요? 11월, 벌써 11월이 됐네요. 계절의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도 여러분들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11월부터는 연말이 가면 살이 찌기 쉬운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살 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월에 무슨 살을 빼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건강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건강의 차원에서 한번 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는 허벌라이프 독립 디스트리뷰러고요. 허벌라이프 제품은 약이나 치료제는 아닙니다. 근데 좋은 영양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영양에 대한 것들을 이해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영양 교육을, 정보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피가 잘 만들어지고 있나요?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건강한 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내 몸의 피 전체 혈류량이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살은 안 빠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요즘에 애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살이 많이 찌냐라고 했을 때, 뱃살이 많이 찌지 않을까요? 뱃살? 예, 근데 이 배 안을 좀 들여다보면 당연히 피와 지방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우리의 장기를 덮고 있는 이불층과 같은 내장 지방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원하는 거는 건강 측면에서도 그렇고 미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 원하는 거는 이 피와 지방도 빼고 체지방이죠. 피와 지방도 빼고 내장 지방도 없는 아주 날씬한 배를 만드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근데 이 내장 지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과도 예,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역할을 잘못하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부 내장 지방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겉에 배 나와서, 아우, 귀여워라고 생각하지만 그 귀여움 속을 들여다보면은, 아, 참,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도려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내장지방이 낀 부분은 노랗게, 예, 그래서 이 내장지방 때문에 장기 문제는 없는데 장기가 잘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볼 거는 이 이소성 지방이라는 거죠. 이소성 지방.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무엇을 이소성 지방이나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쌓이는 거를 이소성 지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3의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기가요, 그 근육 자체로, 피 자체로, 혈관 자체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방이 쌓인 거죠. 간에도 지방이 쌓이고, 심장에도 지방이 쌓이고, 근육에도 지방이 쌓이고, 우리 이제 혈관에 대한 얘기를 며칠 동안 계속 해왔는데, 혈관에도 지방이 쌓이고, 이렇게 불필요한 우리의 장기에 불필요하게 쌓인 지방을 이소성 지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 몸에 불필요하게 쌓이는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운동도 하시고, 뭐 식이요법도 하시고, 뭐 나름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지방이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물질로 바뀐다는 거죠. 얘네들 번에 내가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질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몸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소성 지방, 내장 지방, 피하 지방을 없애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을 잘 없애는 거에 노력을 잘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름에 새로 나오긴 했는데, 이런 저희 멀티번이라는 제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얘는 이 안에 더 자세하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안에 대표적인 성분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허브들이 들어가 있어요. 베르베린. 전에 이제 저도 그랬었고, 왜 우리 허블라이프 제품 안에는 베르베린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 베르베린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조절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베르베린만 찾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메타볼레이드라고 해서 히비스커스하고 레몬바람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체중, 그러니까는 베둘렘이죠. 예, 베둘렘의 살을 닦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저도 이거를 먹어봤는데, 먹고 있는데, 이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입맛이 많이 이제 컨트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같은 때 식욕이 얼마나 폭발을 해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식욕이 폭발하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식욕이 막 폭발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로셀, 이게 블러드 오렌지라고 하나요? 예,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캡사이신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 전체적으로 이 제품이 왜 나왔냐면, 요즘에, 오늘도 뭐 뉴스에, 뭐 그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내가 원래는 살을 뺀다라는 개념이 건강해지려고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살이 그냥 살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도 지방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도움을, 그러니까 이런 건강식품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의술, 뭐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아서 살을 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젬픽이라는 주사도, 오젬픽이라는 것도 뭐 사용하기도 하고, 뭐 다이어트 약도 복용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뭐 절제 수술도 하고, 뭐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내가 건강상의 개선을 하면서 살이 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허브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맛을 저의 사용의 경험상,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드시고 있는 분들의 테스트모니얼을 들어보면, 일단은 식욕 억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이제 만약에 드시게 되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식욕이 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뱃살, 특히 미국 사람들의 도너츠 같은 살이 있죠? 예, 도넛 같은 살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열감이 많아져요. 예, 열감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당도 개선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 계절에 11월 달 모임이 이제 많으실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땡스기빙을 전후로 해서, 이것도 옛날 통계니까 뭐 더 많이 찌는 분들도 있겠죠. 평균 연말에 12파운드에서 20파운드의 체중이 는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체중이 느는 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예방하고 싶어, 좀 조절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젬픽을 맞아야겠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난 사용을 해서라도 살을 빼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권장을 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몸무게도 정상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몸무게도 정상이에요.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 지방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기타 등등 콜레스테롤 수치, 그 다음에 당이 올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내가 몸무게는 정상이지만 불필요한 데 지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조금 먹었는데 나 별로 많이 안 먹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배가 나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의 경험을 보면 우리가 조금 먹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조금 드시는 것 같으신 분들은 사진을 다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정말 내가 조금 먹었는데도 살이 찐다면 먹는 종류가 혹시 내 몸에서 잘
태우지 못하는 그런 음식을, 그런 식재료,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살찌는 이유가 뭘까? 예, 만약에 칼국수를 드신다 그러면 칼국수 안 달잖아요, 여러분. 안 단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어마어마한 당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 라면, 오늘 같은 날씨는 라면이 딱 땡기긴 하지만 라면 하나 안에 이렇게 많은 당이, 라면 달아요? 안 달잖아요. 네, 떡국 달아요? 안 달아요. 단팥빵은 좀 달긴 한데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때로는 모르는데 히든 칫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당분을 많이 먹게 되면 내 몸은 굳어진다는 거죠.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지면 그 안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의 장기에 불필요한 지방이 계속 쌓이는 환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굶는 게 중요한 게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뭘 먹었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뭘 먹었냐에 있어서 우리가 한 끼, 두 끼를 균형 잡힌 영양으로 챙겨 드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끼, 두 끼 정도는 쉐이크로 바꿔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아침에서 출발이라는 거죠. 아침. 내가 정말 다이어트도 하고 연말이지만 다이어트도 하고 당 관리도 하고 내 몸에 불필요한 지방 관리도 하고 에너지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뭔가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시작이 언제예요?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 그 하루는 첫날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사이클을 단추를 다시 빼고 첫 단추를 잘 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단추를 끼는 게 조금씩 조금씩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듣는 여러분, 내일이 이제 주말인데요. 아, 주말 지나고 월요일부터 하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말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내가 결심한 순간부터.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만 있습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 이제 수분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패턴으로 이제 관리를 하냐면 이건 제 패턴이에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좋아서 눈을 뜨면 저는 아침 공복에 이제 이빨 닦잖아요. 이빨 닦고 나서 알로에를 소주컵 한 잔 정도에 컵에다 넣고 따뜻한 물을 좀 섞어서 그거를 마시고 한번 내 몸을 소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면서 내 몸이 휴식은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청소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유산균을 2스푼을 입에다 털어 넣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을 떠서 내가 제일 먼저 아직도 커피 내려서 커피 드시는 분들 제가 뭐 커피 기호식품이니까 드시지 마세요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번 순서를 바꿔보세요. 한번 순서. 물을 마시고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저희 허벌라이프 제품을 드시는 분들은 알로에로 몸을 한번 정화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뭐 커피를 드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만 바꿔도 몸에서 인지하는 건강 인지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장기가 깨어나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건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균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뭐냐면 세포 하나하나 안에 뭐가 있어요? 다 에너지 공장이 있다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그 공장 하나하나가 가동을 제대로 시작을 해서 공장 하나하나가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 우리 몸안에 공장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많은 일들을 우리 공장에서 해야 되는데 내 공장이 깨어나지가 않잖아요. 다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 그러면 내 공장이 일을 못하니까 내 몸에서 해야 될 일을 어느 순간에 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지 못하다 보면 일이 밀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들이 있고 몰아서 하는 일이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과부하가 생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그 일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을 이 공장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건강검진을 갔을 때 내 몸이 일을 못한 몸으로, 이게 뭐죠? 결과지를 받게 되고, 내 몸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내 몸 대신에 뭐가 해줘야 돼요? 약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약이 해줘야 되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 받으시죠? 뭔가 뭐 당뇨약도 처방 받으시고 혈압약도 처방 받으시고 뭐 콜레스테롤 약도 처방 받으시고 뭐 처방 받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뭐 필요하신 분들은 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3개월 먹고 오세요. 6개월 드시고 약 드시고 오세요. 뭐 이렇게 해서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뭐 좋아졌네요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근데 그게 정말 좋아진 걸까요? 정말 좋아진 건 아니죠. 왜요? 내 세포가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세포는 아직도 해야 되는 일을 쌓아놓고 있는데 내 공장은 닫힌 거야. 그런데 뭐가 일을 해준 거예요? 약이 일을 해준 거거든요. 내 몸이 일한 몸 아니에요. 그때는 수치는 정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세포가 건강해졌다라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착각하죠. 나 좋아졌어라고. 그때 몸에 큰 위험이 닥치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몸이 이 건강하려면 이 건강한 세포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 건강한 세포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세포 하나하나가 이 뭐죠? 이 기전을 잘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약이 없어도 돌려야 되고, 왜 내가 스스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되지 않았을 때 어딘가에 해야 될 일을 막 쌓아놓는 거죠. 그게 지방이 되고, 그게 살이 되고, 염증이 되고, 그게 나쁜 세포가 되고,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세포, 건강한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언제 시작한다? 눈을 뜨면 아침부터 시작을 한다, 여러분. 바쁘신 거 알아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애들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다 바빠요. 백수도 바쁘고, 다 바빠요. 하지만, 너 뭐를 위해서 바빠야 되냐? 나를 위해서 바빠야 된다는 거. 너무 바쁘신 분들은요, 3분만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3분만. 하셨죠? 제가 I'm begging you. 제가 부탁을 합니다. 자, 내 몸에 이렇게 불필요한 지방을, 이소성 지방, 내장 지방, 폐하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아침에 선택을 바꾸시고 시작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근육과 내 몸에 호르몬 좋은 호르몬들을 많이 늘려주셔야 되거든요. 오늘은 그 성장 호르몬을 늘리는 걸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근육이 자꾸 20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10대 아이들과 여러분을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몸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유지하는 단계가 있고 퇴보하는 단계가 있어요. 어느 나이 때 있던지 간에 내 몸에서는 성장이 멈추게 되면 퇴보로 간다는 거죠. 그때 퇴보하는 게 뭐가 퇴보를 해요? 결국은 내 세포의 재생이 느려지는 거거든요. 내 세포의 재생이 느려짐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근육과 호르몬을 계속 갉아먹는 그런 상황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지만 똑같이 먹어도 20대, 똑같이 굶어도 20대와 40대, 50대, 60대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근육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유지를 하고 거기에서 근육량을 더 늘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건강에 있어서 상당한 주권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세포들이 그 공장을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근육이 감소하신 분들은 굉장히 약해요. 네.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의욕이 없고 그다음에 내 몸에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고 뭐 넘어졌는데 부러질 수가 있고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슬픈 거는 근육이 감소하신 분들은 내 몸에서 당을 처리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근육이 부족하면 똑같이 먹어도 당뇨가 발병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배변 활동도 잘 어렵겠죠. 장 활동 자체가 몸 자체가 다 느려지겠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이 식도하고 기도 사이에도 다 관략근으로 쪼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살에도 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역류 현상도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팔, 다리의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려면 막 근육이 혈관도 근육이잖아요. 막 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혈압에 이상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사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노화로 인해서. 이 근육을 우리가 늘리기 위해서,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유지하고 늘리는 거에 성공을 하게 되면 내 몸에서 피하 지방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뿐만 아니라 이소성 지방도 우리가 줄여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장기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장기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내 몸을 계속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육이 주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병이에요, 병. 우리가 그거를 잘 막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 아까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서 뭐를 하느냐, 뭐를 먹느냐 이런 얘기 드렸고 아침 식사가 중요한 얘기 이제 드렸잖아요. 그리고 수분이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부분이에요.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하실 수 없죠? 네.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에 목숨을 걸까? 이 콜레스테롤을 조금 이해를 하고 가면 그거에 대한 오해가 좀 풀어지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이 편해지실 수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LDL 나쁜 건가요?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HDL 있고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은 일종의 기름이에요. 기름. 우리 몸에서 만드는 기름. 그래서 얘가 여기 나오나? 여기 나오네. 이 기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요. 일단은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내 몸에서 수치가 올라가고 뭐가 바뀌는 모든 것들 있죠. 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열이 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는요. 내 몸이 필요하니까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이 너무 똑똑해요. 이게 로봇가 아니에요. 필요 없는데 만들지 않아요. 내 몸이 어딘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요구량이 다 다른 거예요. 식사량이 사람들마다 다 필요한 양이 다 다르죠. 운동선수하고 운동하지 않는 어른들하고 단백질 필요량이 같나요? 다르잖아요. 사람 몸마다 다 필요량이 다른 이유는요, 그 사람의 몸에 맞춰서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내가 무조건 당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죽을 병이 아니고 혈압이 올라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내 몸에서는 당 수치가 올라갔을까? 내 몸에서 만든 건데 혈압이 올라갔어. 왜 올라갔을까? 자꾸 그 원인적인 거 있죠. 루트 코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야.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드는 일종의 기름인데 왜 내 콜레스테롤 올라갔을까? 내 몸에서 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을까?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그러면 내 몸은 왜 콜레스테롤의 양이 많이 필요한 몸이 됐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서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고 무조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 정말 여러분 아주 위험한 단계의 몸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세포를 보호해요.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 않은 분들은요, 몸이 굉장히 약해. 의욕이 안 생겨요. 운동을 해도 운동하고 싶어도 뭐 하고 싶어도 의욕이 안 생기고 운동을 할수록 근육이 생기지가 않는 몸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내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름이에요. 일종의 기름. 호르몬을 만들고 비타민 D를 아무리 드셔도 콜레스테롤 약을 스타틴이 대표적인 거죠. 스타틴 약을 많이 드시면서 비타민 D를 드시잖아요. 그러면 몇만 IU를 드셔도 비타민 D가
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 몸의 적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수치를 낮추는 거에 포커스를 하지 마시고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또 이제 책에도 이제 나오고 제가 정리해 놓은 캡처해 드렸는데 콜레스테롤 읽어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다. 간, 뇌를 비롯해서 인체 거의 모든 세포에서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계란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포에서. 효소를 통한 비타민 D, 성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을 포함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소화와 지방 흡수를 돕는 담즙산염으로 전환되며 체내에서 사용된다.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세포를 둘러싼 막과 세포막 보호해줘야죠. 그래야지 우리 몸에 바이러스에 안 걸리죠. 세포를 보호를 해줘야지. 그쵸?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포를 둘러싼 막과 세포 내부 구조를 이루는데 중요한 물질이 된다. 특히 뇌에는 체내 콜레스테롤의 양의 4분의 1에 달하는 콜레스테롤이 있으며,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안 만들어지시는 분들은요, 뇌세포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러신 분들 있죠. 콜레스테롤 약 드시고 나서, 그러니까 스타틴 계통의 약을 드시고 나서 내가 자꾸 깜빡깜빡해. 대표적인 이제 부작용이 뭐 관절염, 그다음에 근육통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꾸 깜빡깜빡해 하시는 분들은요. 뇌세포에 자꾸 뭐죠? 뇌세포가 자꾸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죠. 네,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와 섬유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의 5분의 1이 콜레스테롤이다. 우리 뇌는 상당한 지방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각 신경 간의 의사소통도 좌우한다. 체내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여두면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보면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제가 본 바, 그다음에 이렇게 들은 바로 인하면 의외로 채식을 많이 하신 분들, 채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이상이 와서 약을 몸무게는 많이 안 나가요. 네, 근데 안 잡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례를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 정도 되면 생각의 전환이 많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먹는 거에 있어서 갖고 있는 상식이 어쩔 때는 통째로 뜯어고쳐야 될 때도 있고요.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연말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먹고 우리가 좋은 모임을 하고 너무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는 건데 단순히 그게 살로 연관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의 건강의 상태가 뭐 10파운드, 20파운드 느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상태가 굉장히 건강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건강의 질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때요? 매일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생활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LDL은 나쁘다 그러고 HDL은 좋다 그러냐? 이제 그건 아닌데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LDL이 하는 역할이 있겠고, HDL이 하는 역할이 있겠죠. 그러면 왜 콜레스테롤이 왜 위험하다 그러냐? 그것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네요. 어쨌든. 네, 이제 해볼게요. 이 LDL, 우리가 저밀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간에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합성돼서 혈관을 타고 혈액으로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내 몸에서 위험하지 않으려면 혈관 관리하고 혈액에 대한 관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 재생이 어렵고 호르몬의 재료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너무나 필요한데 언제 문제가 된다?
혈관이 건강하지 않을 때, 혈액이 건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 그리고 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현대인들은 다 혈관에 대한 문제, 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병원에서 LDL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LDL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들은 혈관, 혈액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LDL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 HDL 뭐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HDL은 뭐냐? 혈액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버스처럼 버스가 종점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출발점에서 종점을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예요. 서로 이동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냐? 아까 혈관과 혈액에 문제가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혈관과 혈액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요? 혈관이 굳어지잖아요. 혈관이 굳어지는 거를 우리가 혈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모세혈관이 사멸이 되면 그때 혈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피가 줄어들게 되면 전체 피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몸이 산소도 부족해지고 모두 부족해지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LDL이 위험해지지 않으려면 혈관 관리가 돼야 되고, 혈관 관리가 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굳어지지 않는 지방. 말 그대로 우리가 굳어진 지방 말고 원래 좋은 이렇게 지방은 이제 부드럽잖아요. 예, 부드러운 상태로 계속 이동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굳어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콜레스테롤 위험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굳어진 상태를 우리가 상상을 하기 때문에, 연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굳어진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산화가 되면. 산화가 되면 혈관을 막기 때문에, 산화가 되면 우리 몸을 부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개의 주범이 누구예요? 계란이 아니고 주범이 뭐예요? 예, 단순당. 우리가 이런 단순당만 줄여도요, 어렵지만 줄여도, 아까 설탕 얘기 드렸잖아요. 당 얘기 드렸잖아요. 이 단순당만 맛있지만 줄여도 많은 것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당을 많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내 몸이 이제 막히면 뇌에 산소가 갈 수 없겠죠.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러면 인지 능력에 이상이 약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뇌 건강도 챙기고 다이어트도 챙기고 미용도 챙기고 다 하고 싶어라고 하면 관리만 받으러 다니실 게 아니라 그 관리를 받으신다는 의미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내 나의 불필요한 식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식습관은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와 함께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관리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관리 저희 센터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면.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이 당화가 된다는 거죠. 당화되면 여러분 피부샵 열심히 다니셔도요. 물론 안 다니신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돈의 값어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를 바꾸지 않고 나는 국찌개 그래도 밀가루가 좋고 국수가 좋고 나는 뭐 좋아 좋아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관리를 막 이제 남에 의한 다른 사람에 의한 내가 해야 될 관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한 관리를 하셨을 때 그 돈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지실 수 있다는 거죠. 왜? 굳어진 거 계속 풀어내셔야 되니까요. 예, 굳어진 거 계속.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관리를 하시잖아요. 먹는 거에 대한 관리를 하시고, 순환 관리를 하시고, 피에 대한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알아갔을 때 내 몸에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있어서 굳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은 여러분들이 거울 보시면, 나 피부도 좋아졌네? 그러니까 살만 빠졌네? 몸이 가벼워? 이 정도가 아니라, 피부도 좋아졌네? 라고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이 당화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요, 네, 당연히 이소성 지방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이어트에 당연히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뼈 건강, 피부, 치매, 동맥경화, 당뇨, 기타 등등의 합병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요,
혈관 건강이 높으신 분,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피가 충분하게 만들어지도록 수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이게 굳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도 계속 일어나겠죠. 이소성 지방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계속 그 지방은 어때요? 차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축하고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우리가 만성 염증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염도 마찬가지, 만성염, 염증, 예, 천식, 뭐, 우울증, 근육통, 예, 운동만 했다 하면 근육통이 오시는 분들, 물론 이제 그게 하면서 좋아지겠지만, 내가 계속 하는데도 근육통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운동을 잘못하고 있던지, 아니면 먹는 거에 대한 관리, 이 염증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운동만 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운동을 잘하려면, 운동의 효과를 내려면, 이 영양에 대한 관리,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적게 먹고만 뭐, 예, 고기만 먹고 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 조금 더 심화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생식기에 대한 문제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혈관염이 있는 분도 있어요. 저는 손님들 중에 이 혈관염이 있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이게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혈관 안에 염증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LDL 수치가 높으면 위험하겠죠, 당연히. 예. 이런 것들도 혈관을 관리를 하고 피 관리를 하고 했을 때 체온 관리를 하고 했을 때 영양 관리를 했을 때 좋아질 수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피 관리는 어떻게 하냐? 굳어지지 않게 어떻게 관리를 하냐? 좋은 지방이 들어와야겠죠. 지방이 굳어지지 않게 내가 좋은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을 먹어서 굳어진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당들을 먹어서 굳어지는 거거든요. 걔네들을 조금 줄이고 배제하고 좋은 기름을 먹어줘야겠죠. 음식 중에도 좋은 기름을.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계란 노른자를 전에는 뭐 단백질 때문에 흰자를 먹으라고 했는데 요즘에 노른자 안에 좋은 게 더 많으니까 노른자도 같이 먹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좋은 생선들, 이런 오메가3 이런 것들을 같이 드셔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오메가3 양을 확 늘렸을 때 내 몸에서 나쁜 셀도 이렇게 사멸되는 그런 결과의 데이터들도 그런 연구 결과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겠지만 이 주치의가 영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영양에 대해서 알아야 될 스스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 하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코큐텐 자체도 우리 몸에 지방이 굳어지지 않게, 혈관이 굳어지지 않게 내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장기에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네, 이 코엔자임 Q10은 비타민과 유산,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지요. 이 ATP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먹은 게, 에너지화 돼야지 우리 세포에서 그 에너지를 갖다가 막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화 되는데 필요한 게 비타민 B군이고, 비타민 B군 좀 이따 조금 나올 건데, 비타민 B군이고, 이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저희 코큐텐을 드시면서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년 초에 되면 좋은 게 나와요. 저는 이미 이제 먹고 있어요. 제가 2달 반 정도 먹고 있는데, 제 에너지 레벨이 완전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 초에, 고객분들은 내년 초나 이때쯤 되면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때 되면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지방 관리를 했을 때 이 뇌에 대한 건강도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뇌에 대한 건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음식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영양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들, 녹색잎 뭐 채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몇 끼 드실 수 없으니까 같이 쉐이크랑 같이 또 영양제들과 같이 함께 사용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도 내가 먹은 영양소들을 에너지화 시키는 이 매개체, 이게 뭐죠? 촉매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가 비타민 B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타민 리프토프 같은 거 먹으면, 리프토프 먹으면 갑자기 번쩍이는 그런 느낌이 이 안에 천연 카페인이 들어있긴 하나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타민 B군 같은 경우 특히 비타민 B6, 9, 12 같은 경우는요. 식물에는 없어요. 식물에는 들어있지 않은 영양이거든요.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비타민 B9이나 12가 결핍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네. 이렇게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계속 얘기 드렸던 이 산화질소에 대한 관리를 하신다면, 그쵸? 산화질소에 대한 관리를 하신다면, 내가 엄청난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불필요한 지방에 대한 관리, 피가 다니는 길에 대한 관리,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 레벨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 거예요.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퀴즈. 콜레스테롤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OX 해보세요.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무조건 낮을수록 좋다. 계란 노른자 육류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다. 이거 다 맞추신 분, 저희 센터에 오시면 제가 리프트오프 새로 나온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겨울철에 까딱 잘못하면 내 몸이 살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굳어지기 쉬워요. 굳어지기 쉽고, 정리를 해드리면, 굳어지기 쉽고, 굳어지면 불필요한 지방이 내 몸에 쌓인다. 예. 그러면 어느 순간 봤더니 몸무게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피 검사를 했더니 이런 것도 안 좋아지고 저런 것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도 안 좋아졌대요. 라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내가 무조건 나이 먹어서 아니면은 뭐 유전적인 거야. 아니면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나. 이게 아니라 내가 먹는 거에 대한 아니면 습관에 대한 변화가 생겨서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변화를 주면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데이 원을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